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참 힘들죠? 한결 편안해질 수 있는 마음의 태도 알려드릴 겸 1.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있겠어요? 나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순 없습니다. 2. 적당한 거리를 둬야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힘들게 친해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3. 상대보다 나를 먼저 챙기기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4. 무시보다 무관심이 덜 상처 줍니다. 무관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5. 모든 말에 반응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에 연결되지 않는 말들은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6. 싫은 게 있다면 티나도 괜찮아요. 또한 좋은 게 있다면 티나도 괜찮고요. 겉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상처만 깊어지니까요. 7. 불편한 건 말로 풀어야 덜 쌓이는 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불편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립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말아요. 8. 감정 소비는 나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생각할수록 깊어집니다. 지금 그 마음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5가지를 전해드릴 겸 운은 누구에게나 따라오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운을 알아차릴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운을 그냥 스쳐 보내지 않도록 이런 행동은 없애보세요. 첫 번째,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평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찾고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아주 작은 불평부터 하나씩 없애보세요.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행운을 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부정이라는 단어보다 긍정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목표 없는 삶입니다. 운이 따르려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있어도 목적지가 없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먼저 목표를 정해보세요. 네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는 행운을 잡을 기회를 열어줍니다. 모든 혁명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입니다. 베푸는 행동은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행운과 기회는 사람을 통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엇을 하든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당장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노트에 적어보세요. 둘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는 성공의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셋째, 꾸준히 배우고 성장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배움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운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배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넷째,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보를 얻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인맥은 성공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성공은 결과일 뿐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패 또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풀리는 마음가짐으로 살길 바랍니다. 누구나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좌절되는 일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좌절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가짐 5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좌절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둘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부정적일 때와 달리 긍정적일 때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셋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치하지만 자고 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신발장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이면서 얼마나 큰 성취감을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넷째,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는 것은 좌절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은 좌절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생각보다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느끼실 겁니다. 유난히 인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을 얻고 싶다면 오늘 소개하는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죠. 오늘부터 덕분에 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받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으니까요. 2. 상대방의 연락은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에게 반갑게 맞아주는 태도입니다. 따뜻한 반가움과 환영은 인복을 넘치게 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되니까요. 3. 내가 할 말은 줄이세요. 하고 싶은 말은 적당히 하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만나고 난 후 상대는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4. 좋은 일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시기 질투보다는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빛이 납니다. 5. 공감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들은 공감을 기억하지 조언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항상 그럴 수만은 없겠죠. 밑바닥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작은 습관 하나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습관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일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엔 어떤 게 감사한지 떠오르지 않지만 습관이 되면 내가 살고 있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활발해지지 못합니다. 삶의 활력과 힘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하루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기본 생활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질 좋은 수면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이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네 번째, 명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감정을 매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힘들수록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마음을 표출하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얼마나 빨리 극복해내느냐 또한 성공의 열쇠가 되는 법이죠. 사소하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일상 속 습관들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돈이 잘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결코 행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돈이 죽을 때까지 모이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절대 수입보다 지출이 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꾸준한 자기 개발을 통해 투자 가치를 높입니다. 돈은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돈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돈을 긍정과 행복으로 대합니다. 돈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네 번째, 돈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연봉의 액수를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원하는 돈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새로운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는 돈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돈을 가치 있는 것으로 교환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의 태도와 가치관은 죽을 때까지도 돈이 따라붙는 운명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공과 부를 모두 가진 사람들은 그들만이 가진 부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기보다는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돈이 많은 사람은 과감하게 쓰되 그 소비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에는 누구보다 돈을 아끼지만 무조건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 타인의 부와 자신의 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이 없는 부자들은 사람을 돈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질투와 허영의 반영인 셈이죠. 진짜 부자들은 타인의 돈보다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성장하려 합니다. 모든 기준이 외부에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3. 자신의 부를 떠벌리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명품 옷과 시계 등을 과시합니다. 가격을 말하며 자존감을 세우려는 태도는 오히려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어려움이 있을 때 한계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습관적으로 할 수 없다 라는 말은 스스로 기회를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말투로 인해 삶은 달라집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엔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대화가 어긋나고 삶이 달라져 있는 친구나 동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순간의 문제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생각으로 인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전해드릴게요. 첫째, 배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를 잡는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죠. 둘째,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반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결국 뒤처지게 됩니다.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살아본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관계에 얽매이는 사람은 고립되고 성장의 기회를 잃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얼마나 빨리 정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넷째, 돈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질 때입니다. 수입을 소비하는 것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계획적으로 모으느냐를 결정하는 순간이죠. 돈에 대한 습관은 처음엔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인생 격차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활력 넘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결국 삶의 에너지마저 잃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들과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흘러도 좋은 친구와 동료들이 항상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혹시 성공을 가로막는 집착의 덫에 갇혀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성공을 위해 절대 집착해서는 안 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째,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때로는 과정보다 결과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고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게 만듭니다. 성공은 장기적인 여정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완벽한 결과를 원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결과만을 추구하다 보면 시작조차 못하거나 작은 실수에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완벽보다는 꾸준함과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자신의 진짜 목표를 잃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과거의 실패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고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증가시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결과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집착은 언뜻 손에 쥘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많은 것을 잃게 만듭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삶이 가벼워지기를 오늘도 응원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연봉 1억 넘게 받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낭비 없는 자기관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해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다 해도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활동은 과감하게 줄입니다. 어떤 일이 자신에게 더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건강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죠. 이는 자기 관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부와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 중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하면 뻔한 소리라고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긍정의 생각이 없다면 성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날의 성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항상 그럴 수만은 없겠죠. 밑바닥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작은 습관 하나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습관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일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엔 어떤 게 감사한지 떠오르지 않지만 습관이 되면 내가 살고 있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활발해지지 못합니다. 삶의 활력과 힘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하루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기본 생활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질 좋은 수면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이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네 번째, 명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감정을 매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힘들수록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마음을 표출하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얼마나 빨리 극복해내느냐 또한 성공의 열쇠가 되는 법이죠. 사소하지만 큰 힘을 발휘하는 일상 속 습관들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뛰어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평범함을 비범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능력이 아닌 일상 속 태도와 습관이 결국 잘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특별한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관리의 달인입니다. 특히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금쪽같이 여깁니다.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합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죠.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을 즐기죠. 긍정적인 태도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긍정적인 자세는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덕목인데요. 이것만 성공하며 살아도 무조건 성공합니다.
네 번째, 건강한 습관 유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성공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모든 성공의 기반은 체력과 건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불행도 행운도 모두 사람에게서 옵니다. 돈도 성공도 모두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잘 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계산보다 진심을 우선합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신뢰로 이어지고 든든한 성공의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침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소개하는 아침 습관 5가지를 꼭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미라클 모닝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하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힘을 줍니다.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 가능한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죠. 사람마다 활동하는 사이클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물 한 잔입니다. 잠자는 동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몸은 활기찬 하루를 위한 기본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아침에 물 한 잔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물 한 잔의 큰 위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굳어있던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활력을 높여줍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것은 몸에 상당한 무리를 가합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두통이 올 수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10초만 투자해서 몸을 풀어주세요.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네 번째, 독서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책을 읽는 것은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지식 습득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한 줄을 읽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졌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삶을 바꾸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할 일 목록 작성입니다. 하루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잠이 들기 전에 해도 좋은 습관이지만 아침에 일어나 그날의 할 일을 정리해보세요. 놀라울 만큼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운명을 바꾸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이 깊어 더 어른스럽고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태도와 말에는 가볍지 않는 진중함이 있어서 언제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침묵의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보다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죠. 이 행동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생각의 깊이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고수입니다. 두 번째는 사소한 일에서도 배움을 얻고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죠. 지나간 일에 혹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치우치지 않고 현재의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폭넓은 독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식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사고의 깊이를 더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평소 대화에 있어서도 말의 이야깃거리가 다릅니다. 결국 공중에 흩어질 의미 없는 말보다는 만나고 나면 늘 배울 게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경청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키웁니다. 타인의 말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배려와 존중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죠.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처럼 피곤한 사람이 없죠. 화가 나더라도 표출하지 않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곁에 머무세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운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누구나 그것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운을 알아채고 기회를 삼는 사람들은 생활 습관과 태도가 다릅니다. 결국 운을 거머쥐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5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1.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의 태도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줍니다. 2. 기본적으로 성실함을 갖고 사는 모습입니다. 성실함은 신뢰를 쌓게 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당신이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모든 기회는 성실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에게 가겠죠? 성실한 자세만 가지고 있어도 운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3. 꾸준한 자기관리입니다.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회는 그 성질 자체가 밝고 운동력이 있죠.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저절로 운이 들어오는 사람이 됩니다. 4.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보를 얻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기회는 허공을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죠. 모든 기회와 운은 사람을 통해 당신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5.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있어도 정확한 목적지 없이 달리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같죠. 정확한 목표와 행동 계획은 당신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장 빨리 데려다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운이 저절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생활 태도로 살아가세요. 당신이 원하는 부와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어떻게 그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철저하게 인생에서 버려야 한다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썼던 말이지만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버릇 5가지를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 없어라는 말입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돈으로 여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죠. 두 번째, 나는 할 수 없어입니다. 부자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기죠. 세 번째, 돈 없어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씀씀이를 계획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죠. 네 번째, 다음에 할 게입니다. 부자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미루는 습관 대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죠. 다섯 번째, 운이 없었어입니다. 부자들은 운에 기대기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죠. 아주 단순한 5가지 말버릇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지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말에는 기운과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 이 5가지 말버릇을 지워보세요. 인생의 성공은 외부에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되고 결정됩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 망가지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하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는 5가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살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생각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안 돼라는 생각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들죠. 둘째, 지금은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셋째, 다른 사람도 다 그래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람에 빠지게 합니다. 넷째,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말이죠. 다섯째,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은 위험하죠. 인생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이 순간부터 당장 이 5가지 생각은 버리세요. 성공이 당신 곁에 더 가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일수록 반드시 숨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야 더 존중받고 오래가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 자신의 재산을 비롯해 돈과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숨겨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서로의 재산과 생활비 등을 알게 되면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게 되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만날 때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죠. 오히려 가까운 사이라도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 관한 험담입니다.
그저 속 얘기를 털어놓는다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자기 얼굴에 먹칠하게 되는 것이죠. 말은 돌고 돕니다. 제3자로부터 가족의 못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면 자기가 말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지나친 자랑도 하면 안 되겠지만 흉을 보는 것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3. 과거의 자랑입니다. 멋지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해서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한다면 대화가 즐겁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산다는 것은 현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세요. 5. 남의 험담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절대 숨겨야 할 것이죠. 나이 들수록 남의 험담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 사이에서 남을 흉보면 신뢰는 금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픈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한번 신뢰가 무너진 사람과 더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어려운 법이죠. 겉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사람을 볼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유형을 전해드릴 겸 1. 처음부터 과하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일수록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돌변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상대는 당연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친해지려고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밝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책임져야 할 일은 피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책임과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이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실망감이 커집니다. 3. 고민을 잘 들어주지만 그것을 지켜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서 고립되게 만들기도 하죠.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대화 이후의 행동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은근히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우위를 느끼려는 사람이죠. 겉으론 공감과 배려의 말을 하지만 정작 태도나 행동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합니다. 5. 상황에 따라 앞뒤말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말이 일관되지 않으면 상대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관계가 지속될 수 없고 감정 소모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진정성 없는 태도는 언젠가 관계를 끝내게 만들죠. 신뢰는 상대의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과는 서서히 멀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주위에 누가 봐도 당당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당당함은 단지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행동하세요. 1. 스스로의 판단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타인의 시선과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절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겪은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책임지는 자세는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나며 그 과정 속에서 신뢰가 쌓입니다. 2. 타인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표현 방식은 배려와 신중함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저절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3. 자신의 실수나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 당당해질 수 있죠. 오히려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더 당당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4.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정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죠. 생각보다 타인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타인의 평가를 과대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당한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서는 반대로 본성이 나쁜 사람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죠. 혹시 주변에 이런 음침한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남의 불행에 은근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본성은 쉽게 숨겨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티는 안 내지만 비웃거나 안 좋은 이슈를 여러 번 곱씹으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들춰내어 즐기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항상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줄까, 무엇을 도와줄까가 아니라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본성이 선하지 않습니다. 자기 호의나 친절은 베풀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차지하고 질투하는 사람이죠. 3. 강약약강하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게 굴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게 하는 사람이죠. 자신보다 힘이 약하고 만만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본성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 뒤에서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늘 착한 척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뒤에서는 이간질이나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이죠.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당신을 험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어떤가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1.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하는 사람 정말 좋죠?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2. 상대의 장점을 잘 알아봅니다. 미처 자신도 알지 못했던 것을 타인이 말해준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어요. 3.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안다면 저절로 칭찬이 나오게 될 거예요.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를 기분 좋게 합니다. 4.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도 터놓고 싶어집니다. 5.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쉬운 것 같지만 약속을 지키는 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약속은 꼭 지키세요. 6. 배려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만날수록 기분 좋아집니다. 7. 작은 실수도 반드시 사과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멋지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8. 잘 듣고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잘 듣고 감정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죠. 공감하는 능력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지만 때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고 하죠. 나무에 열리는 열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결과일 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에 대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4가지 있는데요. 바로 전해드릴게요. 1. 진심보다 자존심을 앞세울수록 인생은 어긋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미안하단 말이 어려워서 이런 자존심을 지키려다 소중한 관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절대 가둬놓지 마세요. 2.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고 있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에 후회하며 감정을 소모하면서 삽니다. 습관처럼 후회를 하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이 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과거는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앞으로 있을 일에 더욱 집중하세요. 3. 자신의 상황은 외면한 채 욕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뛰는 것에 비해 마음이 급해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삶의 중심을 잃고 맙니다. 남과 비교하며 앞서가려는 마음은 결국 화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친구, 동료, 부모, 사회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사람이죠. 남을 탓하는 순간 인생의 주인은 남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자기의 삶이 없다면 인생이 잘 풀릴 수 없겠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결 편안해질 수 있는 마음의 태도 알려드릴게요. 1.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있겠어요? 나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순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둬야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힘들게 친해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3. 상대보다 나를 먼저 챙기기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4. 무시보다 무관심이 덜 상처 줍니다. 무관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모든 말에 반응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에 연결되지 않는 말들은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6. 싫은 게 있다면 티나도 괜찮아요. 또한 좋은 게 있다면 티나도 괜찮고요. 겉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상처만 깊어지니까요. 7. 불편한 건 말로 풀어야 덜 쌓이는 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불편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립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말아요. 8. 감정 소비는 나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생각할수록 깊어집니다. 지금 그 마음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할게요. 오늘도 당신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연봉 1억을 버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철학도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바로 전해드릴게요. 1. 돈을 버는 만큼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을 소비하는 것의 목적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위해 씁니다. 기분에 휘둘린 소비는 피해야 합니다. 하나의 수입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든 한 가지 루트로만 돈을 벌지 않습니다. 본업이 탄탄해도 또 다른 수익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안정감과 여유를 함께 가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더 큰 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돈이 황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피하고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독서를 하는 것처럼 자투리 시간도 낭비하지 않죠. 4.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낭비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더 투자해야 할 곳은 어딘지 계획을 세우면서 흐름을 만듭니다. 평균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일수록 분명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다루는 방식을 잘 만들어 성공과 부에 더 가까워지길 응원합니다. 자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구간이 3억이 넘는 순간부터라고 합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잘 지켜내느냐에 따라 더 큰 부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떨어지는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자산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1. 지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낭비되는 돈을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 빚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은 반드시 감당할 수준에서만 사용하고 다시 갚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합니다. 신용을 잃는 순간 자산은 무너지게 됩니다. 3. 투자와 소비를 구분합니다. 돈을 쓰는 방향이 개인적인 만족인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것인가? 4. 인간관계에서 원칙을 반드시 지킵니다. 주변 사람들과 돈으로 얽히는 순간 관계도 자산도 무너집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관계보다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 지키는 것, 그리고 불리는 것은 다른 영역의 일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모았다면 지키면서 불려야 큰 부로 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큰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란 쉬운 일은 아니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1. 감사하는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감사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에너지가 되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서운함을 느끼죠.
사소한 습관이지만 이런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 표현을 시작해보세요.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경청하세요.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은 존중받고 배려를 받는 느낌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입니다.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미루는 일은 신뢰를 잃는 행동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믿어도 된다는 신뢰감을 줍니다. 약속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먼저 나가서 기다려보세요. 작은 신뢰가 쌓여 더욱 단단해지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돈이 많아도 행동하는 태도에 따라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외모나 소비 때문이 아닌 것이죠. 높은 연봉과 좋은 차를 타고는 있지만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소개합니다. 1. 이런 사람들은 돈 얘기를 자주 꺼냅니다. 은근 돈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렇죠. 모든 일에 있어서 돈이 첫 번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존재감을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지나친 허세를 부립니다. 돈이 진짜 많아도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겉으로 드러내는 외모로 치장을 합니다. 자존감보다 허영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3. 무례한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례하게 행동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4. 사람 관계에서 서열화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돈으로 외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구나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을 겁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노력과 운도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뭐래도 돈방석에 앉을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1. 절대 작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하는데요. 부자들은 절대 티끌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액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계획적으로 다루는 태도가 쌓여 결국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돈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기회를 더 많이 얻고 도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쉽기 때문에 큰 돈을 버는 단계까지 갈 수 없습니다.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돈도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기 성장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자기 개발에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비를 경험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제보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해보지 않은 일을 배우는 일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보세요. 4. 자신의 단점을 없애고 장점을 극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장단점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잡초를 없애면 곡식이 더 튼실하게 맺히듯이 자신의 단점을 없애면 장점은 더 극대화됩니다. 단점을 밟고 일어서 장점으로 올라서면 최고가 됩니다. 보기에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실속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세로 가득 찬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 티가 납니다. 돈이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1. 큰 돈을 과감하게 쓰는 것 같지만 정작 사소한 돈에는 유난히 인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밥값이나 커피값 등 중요한 순간에 돈을 아끼죠. 본인은 최고급 차에 브랜드 옷을 입지만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적은 돈에 너그럽습니다. 말로 잘난 척을 많이 합니다. 엄청난 성과를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부자들은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3.
보여주기식 소비를 많이 합니다.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는 치장에 돈을 아끼지 않아요. 4.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큰 소리칩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당당해 보이려고 노력하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신뢰를 잃고 관계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삶의 깊이로 느껴지는 진정한 부자가 되길 응원합니다. 누구나 성공과 부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행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돈을 다루느냐에 따라 부와 성공은 결정됩니다. 공통적으로 돈 못 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루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해드릴게요. 1. 돈보다 사람 눈치를 보는 습관입니다.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자신의 기준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남의 기준에 맞춰 휘둘려 산다면 자신만의 경제적인 주도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2. 월급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월급만으로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절대 부자는 월급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투자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원하는 부를 이루지 못합니다. 3. 실속 없이 체면만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가성비를 따지기보다 브랜드를 중심하는 것이죠. 실속보다 보여주기가 더 중요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 쓸데없는 소비와 지출로 인해 돈을 모을 수 없게 됩니다. 4.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천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감각을 키우지 못한 사람들이죠. 무엇이든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돈도 버는 것입니다. 부를 이루는 것은 돈에 대한 태도가 결정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합니다.